안녕하세요. 장롱라운 카메라입니다.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나하나마다 썸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들어가시게 되면 썸네일을 바꿀 수 있는데요. 위에 화면에 보시면은 위에 화면에 오른쪽 위에 유튜브 아이콘, 그 왼쪽에 공유 아이콘, 그 왼쪽에 연필 모양의 편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연필 모양 터치하시면 화면에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이라고 나오죠. 현재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동영상 수정 페이지인데, 여기에는 태그, 재생 목록, 공개, 설정, 그리고 설명, 제목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화면을 보시면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 터치하시면 아래에 자동으로 미리 보기 이미지가 이렇게 3개가 있죠.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걸 선택하셔서 내 폰에 있는 미리 보기 이미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위치 잡아서 오른쪽 상단에 선택 이렇게 눌러서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라인 카메라 어플 설치하셔서 라인 카메라에서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 만드는 걸 하셨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라인 카메라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의 옵션은 제 폰은 현재 6개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뭐 5개가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그리기, 가운데 보면 콜라주가 있고 오른쪽에 그리기 있죠. 붓 모양으로 되어 있고 무언가 샤방샤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리기 터치하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캔버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기를 할 텐데 하얀색 도화지에다 할 것인가, 아니면 회색, 까만색, 칠판 모양, 그 외에 뭐 노트, 모는 종이 같은 여러 옵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거, 이거 쭉 슬라이드 하셔서 옵션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눈에 보이는 거에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셔가지고 더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캔버스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시는데, 현재 보시면 캔버스 화면 비율이 1대1 정사각형 모양이죠. 이 정사각형 모양을 쓰게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미리 보기 이미지, 그러니까 썸네일인데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미리 보기 이미지 포맷은 16대9예요. 그래서 딱 맞지가 않아요. 아래에 보시면은 취소 꾸미기가 있고, 취소 왼쪽에 1대1이라고 비율이 딱 정해져 있죠. 요거 터치 한번 하시면 4대3으로 바뀝니다. 한 번 더 터치하시면 3대4가 되고요. 한 번 더 터치하시면 9대16이 되죠. 근데 아쉽게도 16대9가 없어요. 세로로 9대16은 있는데 16대9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옆으로 와이드한, 가장 옆으로 넓은 비율이 4대3이에요. 그럼 4대3으로 맞추신 다음에 밑에 녹색 사각형의 꾸미기라고 있죠. 꾸미기 터치합니다. 자, 꾸미기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떠요. 제가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게 소분류예요. 소분류. 밑에 제가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대분류를 선택을 하면 소분류의 옵션이 이렇게 생기죠. 현재 내가 밑에 있는 대분류, 동그라미 3개가 겹쳐 있는 거,
필터 모양이죠. 이게 필터 모양 적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옆에 왼쪽에 크롭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걸 선택하니까 위에 소분류에 포맷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맨 왼쪽에 포맷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3대4, 4대3, 1대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프리 누르면은 내가 이렇게 비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프리에서 맨 위에 정중앙을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한번 걸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이게 16대9 비율이에요. 이 16대9 비율로 딱 맞춰 놓으시고요. 그 왼쪽에 뭐 맞추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정중앙에 뭐 회전 반전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한 번씩 만져보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회전 반전을 했는데 되돌리고 싶어. 그러면 리셋이라고 있죠. 리셋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밑에 회전 반전이라는 글자가 써 있고 왼쪽에 닫기 있죠. X 표시. 닫기 누르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수평 조절 같은 것도 있는데 수평 조절 왼쪽에 X 닫기 누르고 나가셔서 맨 밑에 제가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 대분류에서 하트 모양을 터치합니다. 하트 모양을 터치하면 제가 지금 좌우로 움직이는 소분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죠. 이 옵션들 중에서 가위 있죠. 가위 터치하시면 지금 저는 이 가위를 가지고 내 폰에 있는 사진들을 오려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이는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뭘 보셔야 되느냐? 녹색 점선으로 해서 동그라미가 있고 정 가운데 더하기 표시 있는 거 있죠. 이 더하기 표시 있는 거를 터치합니다. 제가 가위로 오려내고 싶은 그런 사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폴더별로 되어 있죠. 맨 위에 전체 사진을 누르면 날짜별로 사진을 촬영한 날짜별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맨 위에 카메라 글씨 왼쪽에 왼쪽 꺽쇠로 되어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폴더, 저는 이 폴더에 있는 사진 하나를 선택해서 가위로 오려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맨 밑에 오른쪽에 녹색 사각형의 선택 누르셔서 잘라내면 돼요. 정해진 모양대로 잘라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슬라이드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선택해서 화면에 크기 조정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도 있고요. 하얀색 사각형 보이고 사각형 모서리 밑에 왼쪽에 있는 모서리를 잡고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사각형 안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잘리는지가 보입니다. 맨 밑에 보면 왼쪽에 취소가 있고 오른쪽에 다음이 있죠. 정중앙에 두 개의 큰 대분류 옵션이 있어요. 약간 뭔가 구름 모양 같이 생긴 거 터치하시게 되면 아까와는 좀 다르게 정형화된 형태보다는 곡선 누르고 점을 이렇게 찍으면 곡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 있어요. 좀 형태의 자유로움이 좀 생기죠. 아까하고는 다르게 지금 점 5개를 이용해서 점은 더 여러 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점을 더 여러 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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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
잘라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밑에 현재 곡선을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거 있어요. 요거 좌우 슬라이드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곡선이 거의 직선에 가까워지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곡선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하셔서 원하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 내가 포인트를 5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 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 보면 삭제 보이시죠? 아래에 삭제를 누르셔서 다시 하시면 돼요. 곡선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포인트를 여러 개를 찍습니다.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포토샵의 그 펜 툴과 같은 거죠. 이렇게 하셔서 연결을 하면 돼요. 아까와 달리 포인트가 여러 개가 됐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포인트 여러 개로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길게 누르면 어떻게 잘려 나가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그 좌우 현재 제가 슬라이드하고 있는 걸로 곡선에 가깝게 할 것이냐, 직선에 가깝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삭제 누르셔가지고 삭제하기. 이젠 직선을 해볼게요. 직선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를 여러 개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죠. 직선. 자, 다음은 요것도 삭제하고 가운데 있는 자유. 자유는 내가 직접 그리듯이 그리면 돼요. 테두리를 포인트가 필요 없죠. 이렇게 완성하는 겁니다. 난 이대로 오려내고 싶다. 그러면 맨 밑에 오른쪽에 다음 누르셔서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는데 테두리에 프레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재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프레임, 테두리에 프레임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위에 슬라이드, 제가 현재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시면은 적용된 프레임의 두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좌우로 슬라이드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별로 프레임을 쓰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현재 제가 지금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거 맨 왼쪽으로 가서 프레임 없음으로 한 다음에 맨 밑에 취소와 완료 있죠. 완료를 눌러서 내가 선택한 캔버스 위에다가 오려낸 사진을 이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아, 나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현재 보시면 오려낸 사진에 각각의 모서리마다 아이콘들이 있죠. 밑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크기 조절하는 거고요. 크기와 조절과 이렇게 회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왼쪽에 있는 거는 오려낸 사진의 색조를 변화 줄 수가 있고요. 현재 제가 지금 색조에 좌우로 슬라이드 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죠.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채도, 색 농도를 아예 떨어뜨려서 흑백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채도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채도를 너무 지나치게 끌어올리면 디테일이 망가지죠. 그리고 밑에 밝기를 누르게 되면 또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제가 다음 시간에 색채학에 대해서 잠깐 할 텐데 그 채도,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이죠. 그리고 밑에 밝기, 톤을 정하는 거예요. 이 토널티와 세츄레이션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투명도는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고 뚜렷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졌는데 뭐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리셋이라고 있죠. 리셋 터치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촬영하실 때 노출값이나 이런 거를 의도한 대로 촬영한 게 아니면 이걸 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맨 밑에 상세라는 글자 왼쪽에 닫기 눌러서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4개의 모서리 중에 위에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좌우 반전이에요. 이거 터치하면 좌우로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폰은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iOS,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라인 카메라는 크게 다르지는 않던데 아주 약간씩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서리에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누르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사진을 오려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소분류에서 다시 가위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까 오려냈던 사진이 남아있죠. 예, 히스토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위치 잡아서 이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크기도 약간 조절을 하고요. 이렇게 놓고 맨 밑에 대분류에서 현재 하트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분류 하트의 소분류 옵션들을 제가 지금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계시는 거고요. 맨 밑에 대분류 하트 왼쪽에 있는 사각형 요거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 같은 거 넣을 수 있어요. 선택하셔서 넣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터치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상세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색조를 바꿀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흑백이기 때문에 밝기만 좀 조절이 되고요. 투명도가 좀 조절이 될 뿐이죠. 이렇게 해서 난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맨 밑에 정 가운데 상세라는 글씨 있죠. 그 글씨의 오른쪽에 녹색으로 체크, 확인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터치하시면 확인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렇게 아래에 소분류에서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하셔서 옵션이 얼마나 더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좌우로 슬라이드를 하면 옵션을 더 보실 수 있어요. 옵션이 바뀔 때마다 항상 위아래로 슬라이드 하셔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구경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소분류, 이 소분류에서 맨 왼쪽으로 가면 쇼핑백 가방 모양 있죠. 녹색에 정 가운데 하트 모양 있는 거. 이거 터치하셔가지고 다양한 프레임들을 돈 주고 사실 수도 있고요. 무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고 하죠. 살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전 페이지로 나가시면 돼요. 이전 페이지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폰에 있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따로 이렇게 이전 페이지로 나가는 게 없어요. 위에 보시면 홈, 베스트, 프리미엄, 프리 있죠. 이렇게 프리에서 이건 이제 결제를 할 필요가 없는 공짜죠. 공짜 프레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셔가지고 나는 그냥 이 프레임이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 카메라 팝 스타일이라고 있네요. 요거 터치하시면 밑에 무료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배포 기간 기한 없음, 유효 기간 기한 없음, 파일 용량 이렇게 있어요. 무료 다운로드 이렇게 터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에 있는 아이콘 이용하셔가지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던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드에서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전 이걸 쓰진 않을 거고요. 저는 요거 쓰겠습니다. 요거 써서 그런 다음에 이전 페이지로 나갈게요. 다시 이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트 했고요. 그 하트 왼쪽에 프레임 옵션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이 옵션 중에 T, 알파벳 T 터치하시면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위에 소분류 텍스트 누르셔서 입력합니다. 글자 입력하셔서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에 녹색 글자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거 글꼴 폰트 선택하는 건데 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폰트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폰에 폰트가 좀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폰트를 선택하면 검정색으로 기본값이 이렇게 나오죠. 빛초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밑에 보시면 텍스트 색깔 바꾸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 말고 텍스트 오른쪽에 윤곽선 레이어가 또 있거든요. 이 윤곽선 레이어 터치하신 다음에 윤곽선 색깔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글자 윤곽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두 개 있는데 제가 현재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거는 윤곽선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두꺼워지고 왼쪽으로 가면 가늘어지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는 투명도예요. 윤곽선의 투명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방법이. 그런 다음에 윤곽선이라 써있는 오른쪽에 보면 녹색으로 체크 표시 있죠. 네, 체크 표시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나 글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다시 한번 눌러서 글자를 또 하나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오른쪽에 녹색 글자 다음 누르셔서 또 폰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보시면은 위에 글꼴이랑 글자 맨 위에 글꼴 글씨 밑에 보면 A하고 오른쪽 소문자 A, 대문자 A와 소문자 A 있고 그 오른쪽에 대문자 A, 소문자 A 붙어 있고 플러스라고 있죠. 이거 누르게 되면 폰트가 더 다양해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셔가지고 지원되는 폰트 이렇게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저는 나눔손 글씨 부채 요거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확인이 됐죠? 그리고 나눔손 글씨 펜체라고 약간 노란기가 있는 색이 딱 터치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한 번 더 터치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터치하시면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글자 색이 까만색이잖아요. 이렇게 위치 잡으시고 아래에서 색깔 이 팔레트에 있는 색깔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밑에 맨 오른쪽에 보면 컬러풀하게 있는 거 있죠. 이건 내가 직접 색깔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텍스트의 색깔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이 컬러 휠이라고 그래요. 컬러 휠이라고 하는데 휠. 테두리 쪽으로 가면은 이건 휴. 색을 세츄레이션 100%의 색을 선택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서 글자의 색이 이렇게 세츄레이션 100%의 색이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가 정중앙으로 가까워지면 이거는 세츄레이션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가게 되면 하얀색이 돼요. 테두리 쪽으로 가게 되면 색이 들어가죠. 이게 세츄레이션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원의 테두리 바깥으로 가면 새추레이션 100, 중앙으로 가면 0%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색과 새추레이션을 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밝기, 루미넌스를 조절하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100이 되면 완전 까만색이 돼요.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네, 최대 밝기가 되죠. 그랬더니 옆에 컬러 휠에 보시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정중앙으로 와버렸죠. 그래서 글자 색이 하얀색이 돼버렸어요. 요거 다시 위치 잡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을 정합니다. 전 이걸로 할게요. 약간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선 선택해서 윤곽선도 색을 만들게요. 아래 팔레트 중에 선택을 하지 않고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컬러풀한 윤곽선 선택하셔가지고 아까와 똑같이 윤곽선의 색을 내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요게 낫겠네요. 그리고 윤곽선이 너무 두꺼우니까 약간 두꺼운 게 좀 낫네요. 네, 이렇게 하셔서 윤곽선 오른쪽에 보면 녹색 확인 표시 체크 누르셔서 확인을 합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이 정도 했었죠. 그리고 이 정도로 하고요. 아래 대분류, 제가 지금 현재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대분류에서 하트 모양 다시 눌러서 소분류에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스티커가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그러면 제가 현재 지금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거 맨 왼쪽으로 가셔서 소분류 맨 왼쪽에 아까와 똑같이 녹색 쇼핑백을 터치하시면 스티커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홈, 베스트, 프리미엄, 프리, 카테고리 하셔가지고 카테고리에서 찾으셔도 돼요. 헬로키티 누르니까 이렇게 스티커가 다양하게 나오죠.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프리에서 선택하고 싶다. 그럼 이 프리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폰 이전 페이지로 가기 누르셔서 저는 다운로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스티커 이렇게 크기 조절하셔가지고 약간 갸우뚱하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거 이 중에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있는 스티커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좌우로 이렇게 슬라이드 한 거에서 터치하셔가지고 옵션을 정할 수도 있고 밑에 제가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있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옵션 전체를 보시고 이 상태에서 좌우로 하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도 넘어가요. 위에 소분류와 함께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좌우로 슬라이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위아래로 항상 움직이셔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셔서 다양한 옵션이 있는지도 계속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선택하셔갖고 크기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딱 놓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선택해서 놓았던 스티커가 비초롱이라는 글자 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난 비초롱이라는 글자 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비초롱이라는 텍스트를 지금 축제가 선택이 됐죠. 글자가. 네, 비초롱이라는 글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가장 최근에 놓았던 POW라는 스티커보다 비초롱이라는 글자가 맨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정도로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를 완성을 했다. 그러면 맨 밑에 오른쪽에 녹색 사각형에 다운로드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완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공유라고 되어 있죠. 글자가. 공유라는 글자 오른쪽에 완료, 녹색 글자로 완료 누르셔서 최종적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만든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는 어디에 있느냐?
라인 카메라를 나가셔서 여러분들 갤러리에 들어가면 전 현재 앨범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진으로 보는 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 있죠. 앨범으로 보셔서 앨범에 라인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라인 카메라라는 폴더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라인 카메라에서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라인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면 방금 만든 빛초록 축제라는 사진이 보이죠.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 그렇게 하셔서 갤러리 나가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터치하셔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동영상 맨 위에 보시면 전체 동영상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선 3개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5개의 옵션이 떠요. 첫 페이지가 이 대시보드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아래로 슬라이드를 하면 이렇게 최근에 내가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영상 목록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 지금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더 보기 누르셔갖고 내가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동영상 목록들을 보신 다음에 나는 이 동영상의 미리 보기 이미지를 썸네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맨 위에 화면 영상 화면에 미리 보기 연필 아이콘 있죠? 연필이 편집을 의미합니다. 이 편집 아이콘 연필 누르신 다음에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이라고 있죠. 화면에 보시면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 터치하신 다음에 밑에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터치하신 다음에 라인 카메라에서 완성했던 미리 보기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오른쪽에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선택 터치하시고요. 선택이란 글자가 저장으로 바뀌었죠. 저장을 누르시면 완료됐습니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동영상 화면 보시면 왼쪽 화살표 표시 있어요. 왼쪽 화살표 표시 터치하신 다음에 나가시면 바뀌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어플을 이제 실행시키셔 갖고 방금 바깥 미리 보기 썸네일 바꿨던 거 내 동영상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이건데 아직 안 바뀌었죠. 다빈치 리졸브 16 다운로드 요건데 아직 미리 보기 이미지가 안 바뀌어 있어요. 시차가 좀 있습니다.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좀 시차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인 카메라에서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 만들고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에서 미리 보기 이미지 바꾸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롱 라운 카메라였습니다.